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윤희순 작가의 수필집 누구나 마음속에 흐르는 강이 있어 에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필은 진솔함이 생명이기에 진한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 길어올리듯 정화된 진실 앞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따스한 온정을 느끼게 하는 수필, 누구나 마음속에 흐르는 강이 있어.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꽃. 바람이 일어나려고 먼 산에 구름같이 뽀얀 기운이 몰려온다. 큰 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바람꽃 현상이다. 바람꽃이 산사의 밤을 한층 더 무겁게 한다. 간간히 잠꼬대 하듯 뒤척이는 나무의 움직임 따라 처마 및 풍경 소리만 침묵을 깨운다. 객이 주인이 된 산사에서 오늘 밤은 한 이불을 덮고 어머니와 안온하게 누웠다. 사람이 떠나갈 때는 태어날 때를 기억하는지 마주보고 누운 어머니는 태동하는 태아의 모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다. 아기를 어루만지듯 어머니의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얼굴을 찬찬히 더듬는다. 내 양손에 어머니의 뺨을 적셔본다. 노루잠 속에서 딸이 어루만지는 손에 얼굴을 맡기고 때때로 소리 없이 웃으며 눈만 깜빡인다. 엄마의 눈빛에는 젖먹이의 청정함이 배어있다. 살아오는 동안 이렇듯 내게 몸을 내맡긴 일이 처음이라 손끝 감촉에 놀라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여러 갈래로 번져있는 주름길을 짚어가자니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용용히 떠오른다. 막내딸로 자라면서 형제들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내게 어머니는 언제나 울창한 숲으로만 느껴졌다. 몸소 나서는 부지런한 어머니의 행동이 기억났다. 지닌 재주가 많으나 냉철하지 못한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힘이 나약했다. 아버지로 인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지만 그 나약한 자리까지 숲으로 채우셨다. 내가 결혼하기 전 어머니는 유조선 청소를 하셨다. 원유를 실으러 태평양을 지나다니는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탱크 청소를 한다. 어머니는 위험한 원유 탱크 청소 작업을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하셨다. 보름씩 바다 한가운데서 울렁이는 뱃멀미를 참아가며 일하고 오신 날은 기름독 때문인지 안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일에 지쳐 파김치가 된 몸으로도 딸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에 단번에 달려오셨다. 기름 냄새가 풍기는 몸과 옷을 씻을 동안도 참지 못하고 시간이 시간을 낚듯 마주보며 이야기를 했다. 들리는 것은 들리지 않는 곳에 닿아 있는지 우리의 이야기는 밤이 하얗게 사윌 때까지 이어졌다. 결혼하지 않은 딸과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어머니의 삶이 어찌 같았겠나. 별다른 해명은 필요치 않았고 모녀의 애틋한 감정이 서로 통했다. 바람잘 날 없는 어머니의 숲에서 나는 이리저리 달구질하며 그림자를 밟아왔다. 그 시간이 무던히도 안전하였던지 어머니가 서쪽 끝에 머물고서야 내가 한없이 의존했던 딸이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아버지의 잦은 사업 부도로 인해 그 뒷감당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끊이지 않았던 한숨소리를 기억한다. 부도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모습에 소리 없이 눈물 훔치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한다.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 나는 그저 어머니가 계시는 것만으로 마음 안에 바람을 잡고 위로받았다. 그 틈에도 나만 힘들다고 투정했던 기억이 떠올라 손바닥에 감싸진 어머니의 뺨을 한 번 더 얼으며 미안함을 숨긴다. 징검다리처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때의 기억이 살아났을까. 간간히 배시시 웃으신다. 떡심이 풀려있는 엄마의 웃음은 해맑은 아이의 그것과 닮았다. 이리 병색이 짙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누워보니 나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일순간이라는 생각이 스친다.
뜻이 굳고 하는 일이 야무진 모습들이 지금은 길목에 서서 바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장맞이 같아 저린 가슴이 또 저리다. 몸을 당겨 가만히 어머니를 끌어안아 본다. 잠이 든 것 같더니 또 살며시 눈을 뜬다. 당신의 눈앞에 딸이 누워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물기 마른 손으로 내 머리를 힘주어 쓸어내린다.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께 몸을 맡기고 있다. 머리를 만지던 손이 얼굴을 더듬는다. 마치 딸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섬세하다. 힘이 빠져나가는 어머니 손끝이 스칠 때마다 목을때가 뻣뻣해짐을 느낀다. 아기가 배고픔을 달래듯 오물거리는 어머니의 입. 그 속에서 달그락달그락 잇몸에 맞지 않는 틀니 누는 소리가 부조하다. 눈가 주변에서부터 제멋대로 퍼져 있는 주름길 사이로 야금야금 자리한 검버섯이 설핏 낯설게 느껴진다. 호흡 고르기도 힘겨운지 간간히 쇳소리 같은 숨이 쌕쌕 찬바람처럼 들린다.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이리도 힘들었던가. 나의 호흡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어 본다. 숨만 가쁘지 않으면 살겠는데. 석불 같았던 어머니가 여백이 보이는 흐린말을 날숨과 함께 흘린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는 그것을 채워드릴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다.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저 지금처럼 고통만 느끼지 않은 채 어머니 생에 웃음 주었던 쪽빛만 기억하시길 바랄 뿐이다. 세찬 바람이 바위를 뚫고 지나간 것 같은 싸한 침묵이 잠시 방안을 감돈다. 오늘 자고 나면 또 언제 올래? 침묵을 감지하셨는지 다시 또 올 것을 물으신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여느 때와 달리 허망하게 귓전을 울린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은 것인지 이리도 아슬아슬한 고비길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자식뿐인지 힘이 들어간 목을 짓누르며 침을 삼킨다. 나는 오래 기억되는 밤이 될 것 같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이라도 쌓을 요량으로 어머니의 얼굴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있다. 얼음장 같은 어머니 손을 이불 속에서 갈무리하듯 비빈다. 나에게 있는 온기를 모두 전할 수만 있다면 무슨 바람이 필요할까?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던 산중은 깊어가는 어둠에 밀려 구름이 잠시 머뭇거린다. 주변이 고요하다. 별의 그림자를 보았는지 구수하던 진순이가 한밤을 조각내듯 컹컹대고 있다. 병세가 더해가지만 뒷귀는 더욱 선명해지는 어머니다. 자신의 안위를 강구할 수도 있으련만 그저 피부치 걱정에 들이고 내쉬는 숨이 더 거칠어진다. 불규칙적으로 거칠게 숨고르기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오금이 저린다. 나무가 사락거린다. 바람의 뒷모습 따라 어두운 계절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삶의 숱한 일면들이 체온이 식어가듯 지적개비처럼 흩어질 테지. 바람을 가르며 살아온 날은 저만치 내려놓고 누군가의 손짓에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어머니는 바람꽃의 형상으로 하루하루를 큰 바람을 일으키기 전에 뽀얀 구름으로 머물고 계신다. 그런 바람꽃을 바라보는 나는 내내 눈물겹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이지 않는 유산은 딸을 공기처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딸에게 물림하는 것이다. 해가 진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시간은 흐를 것이다. 끝에 이르렀을 때 홀로 걸어온 길이 아니었음을 아실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한 살씩 세월을 더해갈수록
어머니가 나에게 하셨던 행동을 오롯이 내 딸에게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는 작가님의 자작시입니다. 엄마, 엄마 부르면 대답해주는 당신이 있어 마음에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날 나직이 불러봅니다. 늘 만나는 산길에서 느닷없이 뻐꾹새가 울어대는 날이면 솔바람 불어모으듯 조용히 당신을 불러봅니다. 깊은 우물 들여다보듯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 물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고개를 쳐들고 일상을 침범해 오는 날, 바람 곁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를 바라보며 다시 당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엄마. 네, 다음은 담장에서 그림자를 만나다. 강을 품었다. 흐르는 강물을 품은 산그림자는 잔잔하다. 대니산이 어진 아비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던 서원은 낮잠을 자는 듯 평온하다. 아늑한 정취는 온유함까지 보태고 있다. 침잠된 분위기 전체를 에워싸는 담장은 하늘의 짙은 햇살 때문인지 더욱 진중하게 보여 곳곳에서 탐독하는 선비들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온전한 이로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이곳에 나는 청빈의 학자가 된 듯 서 있다. 도동서원 앞 잔잔히 흐르는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을 느낀다. 윤리적인 말과 행동으로 학문과 정치의 뜻을 세우며 비장한 논의를 토로했을 선비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정제된 자세로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은 절도와 근엄함에 바람조차 비껴간다. 선비들이 학문을 탐독할 수 있는 곳이 서원이라면 그곳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것이 담장의 역할이다. 이곳에서 불현듯 아버지의 숨결을 느낀다. 유야무야 생활하시면서 권위를 지키셨던 아버지가 요란하지 않으면서 분연한 담장의 화합을 연결해주는 수막새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의 차림새는 언제나 정갈하셨다. 비록 낡은 옷일지라도 수평의 자국이 선명하도록 힘주어 다려서 입고 다니셨다. 흐트러지지 않는 위엄을 더 신중히 여기셨다. 속내는 타들어갔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셨기에 얼마큼의 재가 쌓이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다니던 어느 날 불현듯 학교로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보통은 학교로 부모님이 찾아오실 때는 선생님과 상담할 때이거나 인사를 드릴 때이다. 그때 아버지는 순탄치 못했던 사업으로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교실 창문을 기웃거리는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나는 선생님께 고하고 교실 밖으로 나왔다. 워낙 정갈하셨던 분이라 차림새는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바라보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가웠다. 그때 아버지는 일상에서 필요한 몇 푼이라도 절실했다. 얼마 지니지 않았던 동전을 털어드릴 때 마다치 않고 손에 움켜쥐는 아버지의 떨림을 느꼈다. 얼마나 상황이 고단했으면 학교까지 찾아왔을까. 점심 전이라 아직 비워내지 않는 도시락을 챙겨드릴 걸. 후회는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멀어지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었다. 물질적 여유를 주지 못한 탓이었을까. 종종 약을 드시면서도 어디가 아파서 먹는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고성을 지르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어 지금도 목소리는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말수가 적으면서 크게 웃지도 않으셨던 아버지를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앞장서 소리내지 않으셨지만 길섭해서 나직이 필요한 말씀만 하셨던 아버지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청빈함이 가족을 힘들게 하였다. 지향하는 꿈은 원대한데 함께할 동행자가 없었기에 삶이 외로우셨다. 진인 학식을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아버지를
지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미약한 듯 보이나 가족의 화합을 위해 지탱했을 숙지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크게 소리내지 않으셨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나 정세의 어긋남에 대해서 유학자처럼 심오하셨던 아버지의 진중한 모습이 살아난다. 재능이 참으로 많으셨지만 시대를 너무 앞선 탓에 발휘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아버지다. 살아가면서 문득 나의 사소한 재능이 발견될 때 드러내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는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든다. 서원 담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낮은 그림자의 기운이 설핏 아버지를 느끼게 한다. 서원이 더욱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은 담장의 역할이다. 크고 작은 돌과 거기에 새겨진 별 모양의 무늬가 담장의 무게를 실었다. 그 힘을 완전히 실은 수막새가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 서니 마음이 한 곳으로 치우쳐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자꾸 들여다보고 비워내고 다듬어야 할 것 같은 경건함이 밀려온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자 방랑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가 그때는 부끄러웠다. 학교를 찾아와 힘없는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미웠다. 어느덧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흔들리며 석양을 등지고 서 있다. 지금은 저 담장 주변으로 등짐을 지고 걷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환영이 되어 흐려지는 그림자를 살며시 잡고 애써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 발 물러서서 판단하셨기에 세상에 공평한 것을 배웠고 남에게 상처내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에 겸허함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낮은 가르침이었다. 진중한 저 담장의 수막새 같은 삶을 아버지는 진즉에 살아오셨다. 강물은 제 몸을 흘리며 길을 만들어 소리 없이 고요하다. 나무는 열매를 익힐수록 더 성숙해진다. 버리는 것은 더 크게 사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 같다. 버리고 싶은 번뇌, 무소유의 삶이 쉽진 않지만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마음을 주스르고 매무새를 다듬는다. 담장 주변의 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엉켜 있는 것 같아도 모두 독립된 몸뚱이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엉켜 있어도 서로 해치질 않고 빼앗지 않아 그저 제 몫의 삶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챙겨주시지는 못했어도 바람이 쉬었다 지날 수 있는 수막새 역할은 하셨다. 남을 해할 줄 모르는 어진 성품으로 독립성을 지니며 살아갈 줄 아는 의지력을 키워주셨다. 지금 나의 삶을 면면히 훑어보노라니 수막새 같은 아버지의 그늘을 밟고 이어온 것이라 여긴다. 서원 앞 은행나무 그림자가 낮은 바람에 흔들린다. 어슴풀에 시대를 거스르며 다가서는 아버지를 발견한다. 희미해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작은 얼굴 전체를 가린 붉은 동여맨 낡은 갓이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시대에 맞추어 태어나셨더라면 재능이 빛을 발하셨을 텐데. 그저 아쉬움이 서원 담장에 턱 걸려 그림자처럼 한참이나 떠나지를 않는다. 흙 사이에 끼어서도 활짝 인상을 펴고 있는 수막새가 빛나고 서원은 고요하게 제자리에서 숨쉬고 있다. 네, 다음은 돌의 샘입니다. 목청을 놓아 부르는 아이의 노래처럼 세차게 흘러내리는 폭포는 소리만으로도 높고 낮음을 가늠한다. 바위를 때리며 소리치는 바닷물은 송갑북에 달려왔음을 알리려는 것 같다. 얼마큼의 깊은 울부짖음인지 짐작된다. 거친 흙길을 돌아서 물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돌의 샘은 한꺼번에 사람들의 시야를 다 적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쉽지 않게 만난 반가움에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나 보고 또 들여다보며 물길을 찾아보게 된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온전히 길을 찾아낸 작은 샘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모진 과정을 겪고 새로 태어난 샘의 안정된 모습은 얼굴을 들이대지 않아도 물내음이 피어오르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샘의 모습만 감상했다. 그런 내가 언제부터 샘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이해하게 되었는지, 돌고 돌아서 맑은 물줄기 샘솟는 도래샘과 같은 안온한 미소에 자애로운 표정 가득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낮은 계곡물 소리가 안내해주는 산길에 들어섰다. 처음 그 길을 들어섰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녹음이 짙어져 두껍게 내려앉은 산그늘이 온몸을 더듬어 마음을 가다듬게 했다. 좌우로 고개를 돌려보니 잎새 사이를 빠져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한결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그동안 변해버린 풍경에 내 집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었다. 전과 다르게 잘 다져진 길은 손길이 많이 거쳐갔음을 짐작하게 했다. 양쪽에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이 오를수록 성경이어서 풍경화를 감상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래전 처음 이 산사를 찾았을 때였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제멋대로 자란 풀들이 무성하였다. 모든 것이 고요하여 살짝 스치는 바람에도 나무가 상처받을 것 같았던 것은 내 마음이 아파서였을까. 사람의 기척도 없는 길을 따라오르니 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암자가 한 채 나타났다. 인기척에 낯익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두 손을 합장하고 걸어 나왔다. 스님은 차분히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인연따라 불과에 귀의한 언니였다. 난 가슴에 움직임이 멎는 것 같아 모줍게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상상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 어떤 자세로 대면해야 할지 웃음과 울음이 조절되지 않는 낯가리는 아이처럼 굼떠 있었다. 그 사이에서도 비집고 들어온 언니의 모습은 제대로 일구어낸 맑은 물 넘쳐 흐르는 도래샘이었다. 힘을 실은 웃음은 완연하여 한낮의 햇살보다 더 광채가 났다. 이렇게 환생하려고 질긴 속세의 끈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쳤던가. 아궁이에 장작이 타들어가듯이 요동치며 버티던 삶의 정착이 이리도 돌아 흐르는 도래샘과 같았는가. 제 몸을 다 태운 안과 겉이 없는 제 모습이라야 풍파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 찰나에 스치는 많은 생각에 스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10살 아래의 동생에게 삶의 고단함 때문에 업이 쌓여 간다는 편지를 붙이던 언니를 그때는 온전히 이해를 못했다. 세속의 집착과 욕심을 버린 언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우화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서 혀 속에 잠긴 말을 뱉지도 못하였다. 명암판 흑백 사진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활짝 핀 미소를 띤 언니의 사진을 기억한다. 봄 햇살이 인심 좋게 내리쬐던 때라 블라우스 색깔만큼이나 밝아 보이던 얼굴이었다. 어렸던 난 세상에서 언니가 가장 예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한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내게 언니는 존재 가치가 달랐다. 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은 경이였다. 언니가 만들어준 음식은 무엇이든 인류 요리사의 작품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연탄불 뚜껑 위에서 발효시켜 찌는 찐빵의 맛은 지금 어느 빵집에서도 맛볼 수가 없다. 틈만 나면 공부를 하는 언니의 모습에서 선생님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 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면 저절로 목에 힘을 줬다. 일하시느라 비워진 엄마의 자리를 충분히 채워준 언니는 엄마보다 더 가까웠다. 언니는 20이 간 넘은 나이에 결혼했다. 내 눈에 예쁘면 남의 눈에도 예쁘게 보였을까. 언니를 따르던 남자들을 어스름히 기억한다. 그중 준수한 외모에 언니를 편안하게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한지라 지나친 애정은 집착으로 변해갔다. 사사로운 일에도 간섭받던 언니는 삭정이처럼 말라갔다. 언제나 그늘에서 작은 소리로 작은 몸짓으로 생활했다. 언니가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간은 책을 읽는 동안이었다.
그러면서 불경서적을 탐독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어갔다. 그래도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언니는 결국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침잠된 정신을 하나씩 끌어올려 맑은 정신세계로 이르게 하는 길이 어찌 쉬웠겠나. 사람이기에 지어놓은 업을 씻어내기가 가볍지만은 않았으리라. 좌성과 합장으로 마음을 모아 심중의 묵은 때를 하나씩 사유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터이다. 불가에 귀한 언니를 만나면서 하나씩 맥이 잡히는 생각들이 시실과 날실이 교직되듯 정리되었다.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못하게 된 그날 하늘의 구름은 바람 없이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질러진 심신에서 드렁칫같이 얽힌 속세의 인연을 끊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고행으로 수행을 닦아 무소유의 시심을 채운다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 사바세계의 널브러진 풍요 한 조각도 누리지 못하고 무력을 버려야 하는 수도승의 길을 택한 언니다. 가부좌한 스님이 법당 앞에 앉아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연불한다. 도량에 줄지어 앉은 신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된다. 힘이 들어간 스님의 뒷모습은 아귀차 보인다. 청아하게 읊는 예불은 목탁 소리와 어우러져 밀려오고 밀려가는 세상의 풍파를 잠재우고 있다. 탐욕의 일생은 회한만 남길 뿐이니 부질없는 욕심은 버리라 한다. 세속의 부귀에 익숙해진 중생들은 무상함을 깨닫고 아파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 한다. 깨닫지 못하면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심금을 울리고 귓전을 맴돈다. 여명이 밝아오듯 나의 오감이 하나씩 열리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나는 스님의 연부를 따라하고 있었다. 바라만 보았던 우화의 모습에 나도 젖어가고 있었다. 여기가 그리도 힘겹게 찾아 헤매던 돌의 샘이란 말인가. 자신의 힘겨움이 타인에게 위안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물길을 찾아 돌고 돌아 안짝한들 숨이 차다 하겠는가. 온전히 솟아내는 샘 같아 연부를 듣는 내내 합장한 나의 두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가 있음을 느꼈다. 각각의 생명을 품고 있는 저 푸른 산은 생각이 깊었던지 갈망하는 인간의 소망까지도 품어주었나 보다. 생을 분분하게 노래하는 산새 소리와 함께 다른 이들을 비나리하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평온한 선율이 된다. 절간 마당에는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온다. 특별한 인연으로 스님에게만 안겨드는 고양이다. 연불이 귀에 익었다는 듯 법당 벽에 기대어 코를 가슴에 묻고 눕는다. 천천히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햇살을 응시하다 발바닥을 핥는다. 녀석도 많은 것을 바라보며 무탈하게 보낸 하루였으리라. 제각각 쓰고 매운맛을 느끼며 하루를 부대껴온 바람이 한결 의젓하다. 언제 이리도 많은 염렵의 기운을 간직해두고 일시에 내뿜고 있는지 산사의 풍경에 속세의 갈증을 잊은 듯 잠시 세월을 내려놓는다. 나무들이 빚어낸 신선한 향기가 온몸으로 전해온다. 절간 담벼락에 똑똑 떨어져 가득 고인 도래샘이 찰랑찰랑 넘쳐 흐르고 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이곳에서 지난 세월을 묻어버리고 피안의 세월을 스님은 쌓아가고 있다. 바람결에 청아한 풍경소리도 산사를 다독이고 있다. 네, 다음은 짐입니다. 가방이 미어지게 짐을 챙긴다. 친정을 나설 때마다 챙기는 짐꾸러미가 무거워진다. 나이 들어 좋은 거 필요 없다는 어머니는 선물로 들어온 것들을 제법 모으셨다. 종종 어머니를 찾게 되지만 횟수를 더할수록 짐의 부피는 늘어만 간다. 이것저것 챙겨 넣은 것이 내가 들고 가기에는 중량초과다. 먹는 것부터 이번에는 생필품까지 쓰지 않고 모아놓아 부피가 더 늘었다.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짐 속에 털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세월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친다. 이 나이에 좋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말끝을 흐릴 때면 어머니의 안색은 어두워진다. 늘 그늘진 곳을 서성이듯 일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힘겨움의 순간이 없는 인생은 단조롭고 깊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 삶은 온전히 수액이 빠져나간 나무 같았다. 세상살이 중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살아오신 어머니시다. 8순이 넘도록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무는 법을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가 바람 같아 회행하니 마음자리에 찬기운이 스며든다. 나도 어느 면에서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밟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썩한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들은 드무에 물을 쏟아붓듯 어머니 치마폭에다 얼마나 많은 근심을 안겨드렸을까.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어머니에게는 버거운 무게가 되지 않았을까. 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주길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아니었던가. 삶을 가멸게 하는 가을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야 하거늘 쉴 새 없이 궁식거리다 바동거리며 사는 모습만 보셨으니 그저 죄스러울 뿐이다. 공성이 나도록 챙겨주시는 짐을 내가 구태여 받아들고 팔이 저리게 들고 온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이다.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내어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어머니가 아니셨나. 그런 연유로 챙겨주시는 것 무엇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다. 옅어서 안쓰럽고 또한 짙어서 애잔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었으니. 큰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아직 남편과 서로 기운 싸움에 밀고 당기기를 할 신혼때라 잦은 다툼이 있었다. 부부싸움이란 대저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날은 내가 좀 과감했다. 한번 대들기 시작하니 다음 행동은 겁없이 이어졌다. 먹구름이 바람에 이동하는 모습처럼 산만했다. 뚝벌씨 같은 성격을 더는 감당하기 버거웠다. 남편의 성격에 쉽사리 적응하기 힘들었다.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어느 날 이어질 것 같은 언쟁이 두려워 아이를 업고 커다란 가방을 끌고 친정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에게는 그 짐이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분을 사귀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태어나셨다. 남편을 탓하는 말씀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나무라셨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짐을 가벼이 여기고 되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호통을 치셨다. 참으며 이해하는 삶은 무거운 것이라며 그것을 피하려고 가벼이 짐을 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다. 어머니의 냉엄한 말투에 상심했던 나는 삶과 화해한다는 것은 싸우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만약 딸만 힘든 것처럼 위로하고 걱정하셨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있었을까 자문해 보게 된다. 어쩌면 내 역할을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을지 모를 일이다. 어머니는 유속이 빠른 강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나. 어설픈 나의 유의 부족이 우물 같은 어머니의 심한을 얼마나 들여다보겠는가. 크게 소리내지 않는 가르침을 일깨워 주신 유순하면서도 올곧은 어머니를 새삼 알게 된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이 다시 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 자신은 우습게도 나이 먹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언젠가부터 딸에게 보낼 꾸러미를 챙기면서 엄마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행동이 꼭 엄마와 같다고 느껴질 때 물림하며 살아가는 삶에 흠칫 놀랐다. 어머니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내 딸에게 전하고 있는지, 깊은 우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지 짚어보게 된다.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짐이 사랑이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내가 의탁했던 세월의 짐에서 하나씩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던가. 제 몸 스스로 때리며 비행하는 새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 나이가 되고서 깨닫게 된 것이 더없이 부끄럽다. 아픈 것을 더 굳게 끌어안아 저절로 사귈 줄 아는 깨달음과
세찬 풍파에도 사금으로 가라앉은 강물의 일렁임을 볼 수 있는 시야.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숙제이다. 어머니처럼 자식의 가슴 속에서 팔딱거리고 있는 조그만 심장의 느낌을 미세하게 포획할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친다면 온전히 엄마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으리. 오늘도 어머니처럼 딸에게 보낼 갖가지 꾸러미를 챙겼다. 어느 때부터 나도 새 것만 보면 아껴두게 된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상자에 빈틈없이 꼭꼭 쟁여넣어 우체국에서 붙였다. 나는 아직 어머니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엄마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딸도 나의 전철을 밟으며 사랑을 알아가겠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알며 또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더 깨달을 수 있을까. 또 한 번 마음이 울렁거린다. 담장 아래 쏠려다니는 낙엽을 보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한다. 종래에는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역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알고 신압으로 따라 걷고 있지 않은가. 나 또한 새 것을 아끼고 헌 것을 고집하는 모습으로 딸에게 비치겠지.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뜨끈한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가겠지.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어진다. 노존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며 많은 이야기를 했던 지난날이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긴 통화 끝에 잊지 않는 말씀. 너 언제 올래? 그 목소리도 듣고 싶다. 이미 주고 싶어 챙겨놓은 꾸러미가 쌓여가고 있다는 말이셨다. 병환 중이셨던 어머니 목소리에 방향을 잃은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삐를 놓아버린 듯 여유롭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떠올린다. 알고 보면 세상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영원한 것이란 없다는 말이 떠올라 초조한 마음에 매 순간 먹먹해진다. 언제나 딸을 통해 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심경을 헤아리게 된다. 엄마라는 위치가 이렇듯 위아래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려놓아도 무거운 짐꾸러미가 되는 연유를 되새기게 되니 말이다. 가벼이 해서는 안 되는 짐을 지고 우리는 깨닫기도 돌아보기도 하며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인가 보다. 네, 다음은 김밥집입니다.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 있다. 애써 웃음 짓지만 멀게 느껴지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가가서 말을 붙여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 특히 시장을 다니다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집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기웃거리다가 정감이 가는 쪽으로 찾게 된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 사이로 작은 시장이 있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시장에는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어 마트를 찾다가도 한 번씩 둘러보게 된다. 시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작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김밥집이 마주하고 있다. 이 통로를 지날 때면 나는 괜히 시선을 땅에 꽂고 지나게 된다. 오른쪽 김밥집은 유난히 사람이 붐빈다. 젊어 보이는 여자가 사람이 지나가면 생글생글 눈웃음을 치면서 입으로는 인사를 하고 손은 김밥을 말고 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칫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덩달아 함께 웃으며 다가가게 된다. 왼쪽 김밥집은 호리호리한 체격의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무표정한 인상으로 무척이나 바쁜 듯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어떨 때는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 편할 때도 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집에서 망설일 경우 먼저 웃어주며 반기는 쪽으로 누구든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나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김밥집으로 갔다. 먹을거리는 되도록 직접 만들어 먹자는 주의인데 김밥은 예외일 때가 있다. 한 줄 정도 필요한 김밥을 만들어 먹자면 오히려 재료비가 몇 배나 더 들어가기에 언젠가부터 가끔 사 먹게 됐다. 이곳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것에 괜한 신뢰감이 생겨 찾게 되었다. 애초에는 김밥을 사면서도 아는 사람이 지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다.
음식은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나의 오랜 관념에 대한 스스로 자책이었다. 김밥을 사 먹어보니 편리했다. 적은 돈을 주고도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우선은 가까운 산을 오를 때도 간식으로 적당한 메뉴가 되었다. 나의 성격상 어느 가게든 한 곳만 계속 들르는 습성이 있어서 가는 곳 외에 다른 한쪽은 외면하듯이 지나다녔다. 그런데 그 외면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다. 남편 친구와 우리 부부가 산행하는 날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음식이 김밥이어서 아침 일찍 김밥집의 위치를 알려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예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섰더니 왼쪽 김밥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른쪽 김밥집 주인은 나를 보더니 자기네 집에 오던 사람이 왜 그 가게로 갔냐는 눈치이고 왼쪽 김밥집 주인은 새로운 손님을 만났다는 눈치가 동시에 쏠렸다. 순간 당황한 나는 두 주인장의 시선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옆구리만 찌르고 불이 나게 계산하고 종종 걸음으로 와버렸다. 그날 산행을 하고 일행들과 점심을 먹을 때 내어놓은 김밥을 보면서 자꾸만 오른쪽 김밥집의 주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김밥을 먹는 사람 모두 김밥이 맛있다고 탄성이었다. 나도 먹어보니 오른쪽 집 것보다 감칠맛이 있는 것이 맛이 달랐다. 사람의 인연을 쉬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내가 지나다니는 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이제 두 김밥집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되었다. 왼쪽 집 김밥이 맛이 덜했다면 그대로 찾던 집에 갈 수도 있는 일인데 확실한 입맛을 느껴버려서 내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갈등하다 한 번 더 왼쪽 집에서 김밥을 사는 일이 생겼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단골이 바뀌어 버렸다. 왼쪽 김밥집 주인에게 남편이 여기서 한 번 사오더니 맛있어서 계속 찾는다며 멋쩍은 변명을 씌웠다. 이제는 왼쪽 김밥집 주인이 나를 보며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참으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한 것과 교전을 벌이다니 어느 쪽 가게를 선택하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이 손님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것이 주인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일진데 괜한 짐작으로 혼자 문제 삼고 있는 내가 우습기도 했다. 두 김밥집의 주인은 나 하나 손님을 잃는다고 해서 생계에 지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바뀐 단골을 눈여겨두고 불편하게 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을 것인데 아무 곳에나 오지랖을 펼쳐 심지를 흔들고 있는 나를 달구치게 되었다. 사람의 표정도 그렇다. 정감 가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내면이 드러나 끌리는 사람이 있다. 애초에 왼쪽 김밥집 주인에게서 느꼈던 냉랭함이 단골이 되고부터 온화함으로 바뀌었다. 김밥 한 줄을 팔면서도 어디 가는 길이냐, 어딜 다녀오느냐, 덤으로 인사말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표정만 보다가 연륜이 묻어있는 편안함을 미처 발견 못했다. 한 줄의 김밥을 살 때 민망함을 덜어주는 주인의 배려를 대화에 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나도 이제 누가 봐도 나이듦이 드러난다. 특히 여성의 인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라고 말한다. 내가 남의 인상을 운운하기보다 내 얼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을 잊었다. 애써 웃음 짓지 않아도 가깝게 느껴져 친근하게 다가서고 싶은 사람인지, 인상은 그렇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정감이 가는 사람인지 물어볼 일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땅끝에만 시선을 꽂으며 내 길만 가는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진다. 네, 다음은 서리태입니다. 검은 콩을 뒤적인다. 속청이라 불리는 콩이다. 서리를 맞은 후에 수확해서 서리태라고도 한다. 까만 껍질 안에 연푸른 빛의 소갈이 검은 껍질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 속다르고 겉다른 것들이 이것 말고도 여럿 있지만 콩은 그저 콩이 주는 영양이 아닌 또 다른 신비한 영양으로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흰머리가 많은 남편에게 혹시 검은 머리가 새로이 나게 해주는 효력이 있을까 싶어 흑임자와 함께 가루를 우유에 타서 매일 챙겨준다. 마련했던 가루가 다 되어 지난 가을 끝에 들여놓은 콩을 모두 쏟아 큰 소쿠리에 헤쳐놓고 티를 고른다. 생명줄인 자연에서 떨어져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새까만 콩이 강아지 눈알처럼 반짝이는 것이 윤기가 난다. 덜어는 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병자처럼 윤기를 잃은 것들도 섞여 있다. 이것들은 곤란해 버려야 한다.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콩은 그 역할을 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물며 사람에게서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측은지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리태를 만날 때마다 속정 깊은 심성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살았으나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윤기 잃은 콩처럼 떠나간 아주버님이 생각난다. 추석 명절이었다. 바람에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날, 하늘이 높아 보였다. 투명한 햇살이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는 손님 위로 뿌려졌다. 친지들은 햇살을 잡아당겨가며 묵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례를 모두 끝내고 성묘 가기 위해 준비하는 친지들 속에 큰아주버님은 안 계신다. 나는 아주버님을 대신할 꽃다발을 부스럭부스럭 챙겨들고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내가 성묘 때마다 마련하는 꽃은 향기 없는 조화다. 변하지 않는 꽃을 통해 기억하는 모습들이 길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드문드문 국화꽃이 갈바람에 흔들거리며 인사를 하는 산길을 삼삼오오 뒤를 따르며 올랐다. 이 길은 아주버님께서 지게 위에 무와 배추를 싣고 힘겹게 오르내리던 길이었다. 경운기를 울려가며 집단과 땔감을 싣고 다녔던 길이기도 하다. 내가 아주버님을 처음 뵌 곳도 이 언덕을 올라가서 나타나는 밭이었다. 차가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어서인지 왜소한 체구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상처난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아리고 따가움을 느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고추밭에서 한여름 동안 일군 결실을 거두고 계셨다. 불쑥 밭으로 찾아온 도시 처녀의 등장에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깊은 웃음이 아니라 스치는 미소였다. 나는 반갑게 맞아줄 것을 기대하며 밖까지 찾아간 것이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내뱉은 것처럼 민망했다. 그 후로도 아주버님의 주름까지 접히는 큰 웃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인연의 끈이 닿아서일까? 이유 없이 주고픈 사람이 있듯이 큰댁에는 무엇이든지 드려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일었다. 4명의 조카들과 건조함 속에 살아가는 큰댁을 찾아가는 날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송한 마음이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는 시골은 그저 평온하고 싱그러운 전원만 상상했기 때문이다. 남편 역시 활기차 보이지 않는 아주버님을 늘 염려하였다. 본디 허약 체질에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오랜 시간을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하셨다. 밤이나 새벽에 울리는 전화에는 언제나 긴장해야만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훈훈한 동생이 되었고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다. 나는 절로 남편을 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긴 겨울은 꼬리를 감추고 앞산에도 봄이 내리고 있었다. 진달래가 선율을 타던 화창한 날이었다. 아주버님은 이미 취기가 도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마당을 누비시다가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셨다. 나는 하얀 구름을 마주보며 빨래를 널고 있었다. 재수씨, 여기 와서 앉아봐요. 평소에는 마주보고 말 한마디 없던 아주버님이 나를 부르셨다. 가난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늘 그렇지만 그날도 아주버님의 시선은 먼 산을 향하고 말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졌다. 동생은 형제라서 낯설지 않지만 동생 댁이 당신을 챙겨주고 신경 써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힘겹게 이으셨다. 굳은 자세로 허물허물 흘러내리듯 내뱉으시는 말씀은 아주버님의 힘든 고백처럼 들렸다. 흐린 말 끝에 힘을 실어 나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가만히 듣자니 민망하여 어떤 추임새를 넣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손사래만 쳤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당하기 버거우신지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나무 선반 위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셨다. 그 속에 담긴 서리태를 나무 껍질처럼 건조한 손으로 휘저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주셨다. 아마도 아주버님이 생전에 챙겨주신 마지막 온정이었던 것 같다. 언제나 병색이 짙은 모습만 기억되는 아주버님이다. 병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만나는 일이 많았고 취기에 온전하지 못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전부이다. 하지만 서툴게 건네시던 투박한 말 속에 깊은 정이 배어 있음을 느꼈다. 불꽃이 타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물질이 오가는 만남은 쉽게 잊혀간다. 하지만 서로의 진실이 담긴 인연은 타고난 불씨가 은은히 머물듯이 심금을 오랫동안 붙잡게 된다.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주버님의 소리 없는 웃음 뒤에 진중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족의 인연이란 그런 것이었다. 성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큰 댁을 들렀다. 쌓아놓은 도엄더미에서 주인의 부재가 엿보였다. 외양간 가는 모퉁이에는 제멋대로 자란 풀이 누구를 기억하는지 흔들리고 있었다. 호젓하게 우는 소의 울음소리가 담장 안을 감돌았던 것도 새긴다. 큰 댁 구석구석에서 아주버님은 느린 기억으로 맴돌고 있었다. 촤르르 서리태에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네, 수필 6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가 세상을 밝게 한다고 하지요. 좋은 이야기는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날아가 누군가의 가슴에 노란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책나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4년에도 구수한 얘기 전해드리는 사랑방 같은 책나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